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오늘도 대전 서구청의 이른바 비서실장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전 서구청 비서실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문제의 업체는 지속해서 서구청과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약 11개월 동안 맺은 계약 건수만 23건이나 됐습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에 조성 중인 도안 무장의 나눔길입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12월 한 업체와 이 길 조성을 위해 11억 원 상당의 관급 자재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가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서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이 업체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사이에도 서구청과 이 업체 간 계약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에도 업체는 서구청의 영농 폐기물 공사 집화장 설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업체 대표를 검찰로 송치한 뒤인 이달 초에도 서구청과 반사경과 볼라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현재까지 11개월 동안 서구청과 해당 업체 간 이뤄진 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한 물품 구매 계약 19건과 수의 계약 4건 등 모두 23건에 이릅니다. 청 내에서, 행정 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구청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거나 혹은 계속해서 이 비리에 동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계약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무원의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뇌물 비리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어간 서구청의 납득하기 힘든 행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앞서 보도에 나온 업체 대표를 포함해 검찰에 송치된 업체 관계자 상당수가 서철모 서구청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나 후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 서청장 취임 이후 서구청 사업을 대거 수주했고 계약 비율이 85%에 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서구청 입찰 비리 관련 검찰에 송치된 19명 가운데 민간업체 관계자는 모두 9명입니다. TJB 취재 결과 9명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가운데 6명은 서철모 서구청장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명은 캠프 후원자 명단에 포함됐고 1명은 캠프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등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서 청장 취임 후 이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서구청 사업 수주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서구청의 계약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한 업체는 서 청장 취임 이후 계약 건수가 73건, 금액으로는 3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업체가 서구청과 체결한 전체 계약 중에서 취임 이후 이뤄진 계약 비중이 무려 85%에 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도 서 청장 취임 이후 계약 비율이 전체의 74%에 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업체들은 전 비서실장 A씨에게 식사비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경질될 위기에 놓이자 서 청장을 협박하기 위해 허위 혐의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전 비서실장 A씨로부터 사전 사업 정보를 제공받거나 실제 상호 간 계약이 성사된 점, 돈이 오간 사실 등도 드러나면서 혐의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이 본래 맡아야 하는 업무는 비서실 운영과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였지만 수의계약 업무가 회계과에서 A씨에게 보고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나 직권 남용 정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그룹의 최측근들의 그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 특히나 이전에 어떤 선거 이전부터 함께했던 그 그룹들의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분명히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서철보 청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의 사고조사에 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노동당국이 기존 약속과 다르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대책위를 배제하고 있다며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선 대책위를 사고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 사망 11일 만에 부검 절차에 돌입하며 이르면 내일 중으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40대 용의자에 대한 추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드론과 수색견, 기동대 등을 투입해 북악면에서 연동면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해수부발 세종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주요 부처를 전국 각 시도로 옮긴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기능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공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즉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처 이전과 관련된 유권 해석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로선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서 저희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 86.1%가 반대하고 부산으로 가면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왔던 시스템이 무너져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에도 속수무책입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 세종 이탈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행복도시에 있는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행복도시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 행정도시법은 외교부 등 제외기관 5곳만 명시돼 있을 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광주의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의 교육부, 울산의 산업부, 전북의 농림부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이번처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 반대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행정은 부처별 협의 사안이 많아 모여 있어야 효율적이라며 심지어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굳이 세종으로 옮긴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부 단위에 걸맞는 업무 협약, 회의 이런 걸 원활하게 하는 게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국무회의 결론 때문에 세종으로 옮긴 겁니다. 더 이상 분산을 막기 위해 당장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존치부처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에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존치해야 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행정수도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명시가 된다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지 900여 명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를 빼갈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법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은 현재 KDI에서 총사업비를 심의하는 단계로 조만간 검토를 마친 뒤 설계 공모와 조감도가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장실, 본회의장이 있는 곳이 수도로 간주된다며 세종으로 옮기는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BRT B1 노선의 출퇴근 시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TJB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세종시 의원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세종시를 질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오송역을 잇는 B1 노선은 입석금지 시행 이후 좌석 부족 문제로 출퇴근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지체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B1 노선이 대전시 관할이라는 이유로 세종시가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B1 노선 사업자 재선정 시 세종시 의견을 반영하고 세종시 자체 광역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북미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캐나다 퀘벡주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자와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기술 교류를 약속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대전이 글로벌 과학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 캐나다 퀘벡주는 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첨단 산업 기술의 생태계를 갖춘 북미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중심지로 꼽힙니다. 이곳을 찾은 대전시는 퀘벡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도시의 생태계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북미 대표 기술 정책 포럼 2025 몬트리올 컨퍼런스. 인공지능과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을 키워가는 전 세계 기술 도시들이 모여 각자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대전시는 퀘벡 주정부와 연구, 혁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 산업인 양자 기술, 우주항공, 반도체와 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인재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Nous vivons des moments d'incertitude importantes et c'est important de collaborer avec des partenaires, des gens qui partagent nos valeurs, qui partagent les mêmes objectifs que nous et donc une entente comme ça nous permet de faciliter la recherche ensemble, collaborer avec des amis, des personnes encore une fois qui pensent comme nous et donc c'est vraiment de bon augure. 지난해 9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하고 퀘벡주와 우주항공, 배터리 등 많은 교류를 지속해왔던 대전시. 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본격적으로 기술 교류에 나섭니다. 가장 저희 6대 전략사업과 비슷한 산업을 발전하고 있고 또 연구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전과 퀘벡의 협력 관계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양자와 우주항공 분야는 이번 협약의 핵심 분야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1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오는 13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퀘벡을 6번째 도시로 공식 초청하고 8월에 열릴 대전의 영시축제에 초대하는 등의 교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TJB 전유진입니다. 충남도의 신산업 전략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충남형 수소도시 구상을 짚어봅니다. 충남도는 자동차 산업 중심지에서 이제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남호주 톤슬리에서 친환경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한때 자동차 공장이 있던 호주 톤슬리. 지금은 수소경제 전환의 전초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수전의 설비와 수소 충전소, 태양광 전력망은 물론 수소를 천연가스와 혼합해 주택에 공급하는 실증 프로젝트까지 수소 생태계 전 과정이 집약된 현장입니다.
It's successfully producing renewable hydrogen by taking renewable electricity to split water into hydrogen and oxygen. And that hydrogen is mixed with natural gas and injected into the natural gas network, supplying around 4,000 homes and businesses in the neighbouring suburbs. 현장을 돌아본 충남도 대표단은 수소도시 충남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남호주주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수소 생산량을 2030년까지 85만 톤으로 늘려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소발전소로 대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보령, 당진, 서산을 수소도시로 만들고 2030년까지 경유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바꿀 것입니다. 남호주는 수소를 수출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수 기반 기술력을 쌓는 충남도, 수출형 생산 기지를 지향하는 남호주, 서로 다른 에너지 전략은 오히려 상호 보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남은 수소를 미래 주력 에너지로 삼고 생산에서 활용까지 전 과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호주와의 교류 협력은 충남의 수소도시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호주 애들레이드에서 TJB 김상기입니다.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폰세가 5월 KBO 월간 신스틸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대전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8이닝 동안 18개의 삼진을 잡으며 리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을 세운 폰세는 월간 신스틸러상 투표에서 43.7%를 득표하며 5월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KBO가 CGV와 함께 신설한 월간 CGV 신스틸러상은 한 달간 가장 영화 같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1인에게 수여되는데 지난달 수상자는 한화의 홍창화 응원단장이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시군 방문에 나섭니다. 첫 일정은 부여에서 시작되며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농업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정 마무리 구상과 함께 지역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